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100만 년 만에 모셨습니다. 네. 위장관 외과의 유문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받으니까 제가 마치 화석처럼 보이는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주제 고도 비만. 고도 비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술적 치료. 교수님, 고도 비만은 어느 정도 비만하면 고도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은 발톱을 직접 깎으시죠? 그렇죠. 네. 그런 환자들은 자기가 발톱을 못 깎을 수도 있어요. 배가 너무 나오고 자기 손발이 안 닿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휴지를 이용해서 뒤처리를 하죠. 근데 그분들은 손이 안 닿아요. 운동도 제한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은 취직도 제한이 되죠. 딱히 몸무게 자체만으로 평가하기 대단히 어렵고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BMI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몸무게 킬로그램을 미터인 키로 2번 나눠주면 그게 이제 BMI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BMI 정도. 그래서 BMI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3 이상이면 이제 과체중이라고 하죠. 제가 23.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래요? 보기에는 제 눈은 뭐 이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지만 저는 이미 과체중인 거죠. BMI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BMI가 이 근육량, 지방량 이런 것들이 다 무시하고 단순히 키하고 몸무게만 따졌기 때문에 BMI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꼭 좋은 지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일 뿐입니다. 자, 23 넘으면 과체중. 과체중. 그다음에 25 이상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1도 비만, 클래스 1 오베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뭘 의미하냐면 요 정도 BMI 이상이 올라가면 관련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률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BMI가 낮은 상태에서도 당뇨병도 잘 오고 대사질환도 자주 온다는 거죠. 고도 비만이면 3도 이상을 저희가 주장을 하는데 이제 대사 비만 수술에 적응이 되는 거는 2도부터 시작됩니다. 2도. 네, 2도는 단순히 BMI가 30이 넘었다고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30 이상이면서 기저질환, 그러니까 동반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수면 무호흡증. 여기가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밤에 심하게 코를 골고 자다가 또 숨을 안 쉬는 수면 무호흡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35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보험 커버가 되고요. 이런 거 다 없어도 BMI가 35 이상이면 또 수술을 할 수 있고. 보험, 건강보험에서 커버되는 수술이 돼요. 근데 이제 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치료가 안 될 때라는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약을 먹거나 뭐 다이어트, 운동요법, 행동치료 뭐 이런 걸 해서도 안 될 때라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긴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6개월을 내과적 치료를 했는데도 체중이 안 빠지면 그때는 이제 수술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냥 와서 수술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병적 비만이신 네, 분들은 이미 그 전에 뭐 이것저것 해보셨겠죠. 해보셨잖아요. 환자들은 꽤 많은 치료를 하고 있어요. 단식원 들어가서 한 1,000만 원 쓰시고 오신 분도 봤고 감비탕이라 그래서 그 한약을 드시고 오신 분도 봤고 물론 다시 요요돼서 오시죠. 뭐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병적 비만은 몇 명쯤 된다 뭐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만 환자는 32.5%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이상이면 5.2%, 그 다음에 3도 이상은 0.81%인데요.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BMI 35 이상의 30 이상의 비만이 조금 정체를 보여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40, 50대 남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비만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더 심해요. 20세에서 30세 사이인데요. 3도 비만이 진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1.61%까지 올라가는 거 있는 거죠. 10년 만에 너무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올랐네요. 우리 그 JYP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때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이런 거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 없었죠. 그 상표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를 제가 먹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딱 베어 물었을 때 두통이 생길 만큼 이렇게 달달한 음식이 그때 그렇게 너무 맛있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안 맛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달아서. 지금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자꾸 먹다 보니 요즘은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이미 설탕에 중독. 쩔어 있는 거죠. 네,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햄버거 크기도 점점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는 굴러다니는 애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까 주신 이 그래프 보면 3도 비만 환자가 40만 명, 2도 넘는 분들은 요 합치면 6%니까 300만 명.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물수까지 해가면서 살을 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만을 단순히 성형 개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적으로 우수해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죽냐 사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어쨌든 99%는 이 치료를 안 받고 있다. 필요한 사람 중에. 첫째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돈 있고 정보가 있어도 시간이 없는 분들이 다 여건이 되는데 그냥 미루고 하기 그렇죠. 싫어서 무서워서 안 하는 무서워서 분들 안 있죠.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위암 수술이라거나 다른 복부 수술에 비해서 사망률이나 또는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현격히 높으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보장돼 있다고 보는 네. 거죠. 만만하진 않지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 보험에 관련해서는 그전에 보험이 안 됐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이 되면서 비용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수술 관련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비만 수술이라고 부릅니까? 정확한 이름은 뭐예요? 영어로는 이제 메타볼릭 앤 베리아트릭 서저리 또는 메타볼릭 서저리, 베리아트릭 서저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사 수술, 비만 수술 뭐 이렇게 나눕니다. 수술은 똑같아요. 대사 질환을 고친다. 예를 들면 당뇨병을 위해서 수술한다 그러면 약간 대사 질환의 방점이 찍히는 거고 네. 단순 이 병적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이 주된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비만 수술이 그렇죠. 비만 수술 이러면 제일 먼저 일반인들이 떠올리는 것은 지방 흡입술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방 흡입 수술은 피하 지방층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약간 체형 교정을 노리거나 이 미용적 효과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대사 비만 수술은 소화기계의 구조를 바꿉니다. 위를 자르거나 또는 위를 자른 다음에 소장을 우회해서 붙이거나 그래서 흡수도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섭취도 제한시키고 수술한 다음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죠.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은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수술입니다. 자, 비만 대사 수술을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고, 네. 뭐 그와 관련된 뭐 부작용이 됐든 뭐 주의사항이 됐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